정치라고 하는 게 잘하기 경쟁이라 해야 되죠. 누가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또는 수인민으로서 더 잘하나, 누가 국민에게 더 많은 희망을 주고 국가의 미래를 더 밝게 만들었느냐에 따라서 이재명 뭐 좀 하는데 이 사람이 훨씬 더 잘해. 그럼 또 바꾸고. 그래서 서로 잘하게 하고. 사실 그렇게 국민을 기준으로 뭔가를 선택하고 판단한다면 무슨 이념이고 뭐 가치고 개인적 성향이고 이게 뭐 중요하겠어요. 오로지 중요한 기준은 다수 국민의 최대 행복 아닌가. 정치인들은 자기의 신념과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정치를 하는 사람도 있겠지요. 그러나 국민의 삶을 직접 책임질 때는 자신의 신념과 가치를 실험하는 것은 그거는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저는. 물론 잃지는 말아야 되겠지만 그 과정에서 국가와 사회에 해악의 결과를 빚어낸다면, 결과로서 말입니다. 해악의 결과를 빚어낸다면 그거는 잘하는 게 아니겠죠. 그래서 정치는 현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철저하게 객관화하고, 또 막스 베버라는 사람이 그랬던가, 균형 감각이라고 하는 게 정말로 중요하죠. 책임을 져야 되니까요. 그래서 정치라고 하는 게 어쨌든 이런 잘하기 경쟁, 오로지 국민의 눈높이, 국민의 시각에서 잘하기 경쟁을 하게 만드는 것, 이 정치가 정상화되는 게 정말로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해석해 드리기 전에 배지명의 낭만 발라드님께서 편의점 첫 방문 축하해 주세요. 크 하셨는데요. 어서 오십시오. 많은 분들께서 연대의 인사를 보내고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아주 앞으로 자주 뵈어 축하합니다. 네, 이런 말씀들 주시고 계십니다. 앞서 보신 영상은 이재명 대통령 어제 제주에서 열린 제주 도민과의 타운홀 미팅 가운데 한 토막입니다. 이 자리에서 평소 자신이 갖고 있던 정치 철학을 제주 도민들께, 사실상 전 국민들께 알린 건데요. 내란 수계의 윤석열 물러나고 나니 대한민국 사회에서 고품격 정치 철학 논쟁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 상당히 고급지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선 어제 있었던 이 대통령 핵심 발언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정치라는 것은 잘하기 경쟁이다. 중요한 기준은 다수 국민의 최대 행복이다. 국민을 기준으로 선택하고 판단한다면 이념, 가치, 개인적 성향 이런 게 뭐 그렇게 중요하겠냐. 이재명이가 좀 잘하는데 아니야 더 잘하는 사람이 있네. 그러면 그 사람으로 바꾸고 이렇게 계속 잘하기 경쟁을 하는 것이다. 물론 자신의 신념과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정치를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국민의 삶을 직접 책임질 때는 정치인 자신의 신념과 가치를 실험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런 입장을 분명히 전달했습니다. 끝단에 방점이 확 찍혀 있는 것이죠.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신념과 가치를 실험했다가 망하면 그 무책임은 사실상 감당 불가의 수준이 되기 때문에 이 같은 판단을 적절히 전달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신념인지 가치인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개인의 이익에 부합하는 행위라고 생각하는데, 내란 수계 윤석열 우리가 대통령으로 뽑아서 3년간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마침내 극단적 이기주의에 몰리자 이 사람이 비상계엄 내란을 일으켜서 전 국민을 그야말로 도탄에 빠뜨리려고 했던, 그걸 생각해 보면 신념과 가치도 중요하지만 현장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 사람들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실험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런 주장을 분명히 한 걸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은 정치는 누가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더 잘하느냐, 누가 더 많은 희망을 주고 또 국가의 미래를 더 밝게 만드느냐에 따르는 경쟁이다라고 지적을 하고요. 이 사람이 훨씬 더 잘하면 또 바꾸고, 그래서 서로 잘하게 하는 것이다. 특히 정치는 현실이라고 하지 않느냐. 막스 베버라는 사람이 그랬던가, 균형 감각이라는 게 정말로 중요하다고, 책임을 져야 되니까 이렇게 밝혔습니다. 1919년 1월 독일 뮌헨 대학의 진보적 학생 단체인 자유학생연합
600배 초청 강연에서 정치 사상가 막스 베버는 직업으로서의 정치에 대해서 강의를 한 바 있는데요. 이때 베버가 강조한 정치인의 덕목과 자질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열정, 책임감, 그리고 균형 감각입니다. 문희상 전 국회의장은 2017년 내 인생의 책 칼럼을 통해서 막스 베버가 말하는 열정은 불타오르는 감정이 아니라 어떤 목표에 집중하는 헌신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고요. 균형 감각은 내적인 집중과 평정 속에서 현실을 관찰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학자 김호기 교수는 2020년 1월 경향신문 칼럼을 통해서 베버가 열정, 책임감, 균형 감각을 특별히 강조하는 까닭은 정치가 국가의 운영을 떠맡는다는 점에 있다라고 강조하면서 어느 나라든 국가의 운영은 국민의 운명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고 따라서 국정을 담당하는 일에는 무엇보다 현실적 성과가 중요하기 때문에 베버에게서 정치의 치명적 두 가지 죄악은 객관성의 결여와 무책임성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객관적 조건을 무시한 채 주관적 판단에만 의존하고 결과를 고려하지 않은 채 무책임하게 국가 정책을 추진할 경우에 그 정책이 국민 다수에게 불행을 안겨준다는 점을 생각할 때 정치 실패에 대한 베버의 통찰은 지극히 현실주의적인 것이었다라고 분석을 했죠. 뿐만 아니라 김호기 교수는 정치가는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들의 가치와 이익을 대표하고 이 정치적 대표성에 헌신하려는 태도가 열정이라면 그 대표성에 책임을 다하려는 태도는 책임감이며 이러한 열정과 책임감 사이에서 요청되는 것이 바로 균형 감각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균형 감각은 사물과 사람의 거리를 둘 수 있는 태도이자 주어진 현실을 수용할 수 있는 역량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열린 제주도민과의 타운홀 미팅에서 정치인의 신념과 가치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론 잃지는 말아야 되겠지만 과정에서 국가와 사회의 해악의 결과를 빚어낸다면 그것은 잘하는 게 아닐 것이다 라고 밝히고 오로지 국민의 눈높이에서 잘하기 경쟁을 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정치가 정상화되는 게 정말로 중요하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가만히 보면 우리가 정치 정상화로 가는 게 이렇게 힘든가? 실제로 국민의힘이 지난 2024년 12월 3일 그 밤에 비상계엄이 터졌을 때 즉각적으로 이 비상계엄은 위헌이다라고 규정을 하고 그때부터 우리가 배출한 대통령이지만 윤석열의 내란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직접 사과하고 밝히고 이 계엄을 극복하는 과정에 동참을 했더라면 그랬다면 한국 정치가 어땠을까요? 지금 국민의힘 정말 끝도 없는 나락의 길로 가고 있는데요. 이것을 좀 멈추는 기제가 되지는 않았을까요? 지금 후회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을까 싶은데 어제 중앙일보에 13년 만에 MB가 인터뷰를 했죠. 오늘 중앙일보가 또 친절하게 국민의힘 정치인들 상세히 취재해서 AS 보도까지 했던데요. 중요한 것은 보수가 패망했다. 완패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어떻게 하면 새롭게 태어날 것인지를 건강하게 설계해야 되는데 여전히 제가 취재해보면 국민의힘 당권파는 별로 그럴 생각이 없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실제 중요한 것은 갈라치기 그리고 이편 내편 따지고 나누는 것보다는 대통령이 던진 이 철학적 의제를 놓고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 사회가 좀 더 품격 있고 고급진 논쟁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될지 함께 논의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다음 준비한 소식 우선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문제 때문에 난리가 났잖아요. 사실 저도 잠이 잘 안 올 정도로 사실은 심각한 상황입니다. 지금 당장의 문제도 그렇지만 앞으로 미래는 더 상황이 좀 불안정해지는 것 같아요. 생각한 것보다 상황이 별로 안 좋아요. 근데
근데 이 에너지 문제는 결국은 한 번쯤은 겪어야 될 문제이기도 했는데 지금 이제 신재생 에너지로 많이 전환해 가고 있잖아요. 근데 제주 같은 경우는 좀 특수한 지역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외부의 의존도 쉽지 않고, 그러나 또 자연 재생 에너지는 잠재력이 크고, 제가 소문으로 듣기로는 재생 에너지가 뭐 특정 시간대는 과잉 생산이 돼서 남아가지고 뭐 억지로 끄고 발전을 중단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대한민국은 전체적으로 재생 에너지로 정말 신속하게 전환해야 됩니다. 이제 화석 에너지에 의존하면은 미래가 매우 위험하죠, 사실은. 뭐 자체 생산되는 것도 아닌데 수입조차 지금 저 모양이 되고 있으니까요. 그럼 재생에너지로 전환을 해야 되고 가장 빨리 현실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데 저는 제주도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상상으로 생각해 보면 모든 에너지원을 신속하게 재생에너지로 바꿔야죠. 예를 들면 전기차로 바꾸고 집안에 무슨 뭐 난방 이런 것도 빨리 전기나 이런 걸로 바꾸고 요새 그 뭐예요? 그 저 히터 펌프? 뭐 예를 들면 그러면 그 중에서도 풍력 자원은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게 좀 남는다고 하던데. 그래서 빨리 좀 이렇게 전기차 뭐 등등으로 전환하면 뭐 잘하고 있을 것 같긴 한데 좀 속도를 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제 저 장면을 보면서 제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장면이 있었는데요. 지금 다시 한번 또 꼼꼼히 보니까 대통령 하시는 얘기를 막 수첩에 막 이렇게 깨알같이 받아 적는 제주도민 혹시 여러분 그 장면에 걸리셨습니까? 뭐 잡히셨습니까? 야, 이게 대통령이 열정을 다해서 막 설명을 하고 또 그거를 막 초롱초롱해서 막 받아 적는 장면을 보니까 야, 역시 대한민국에는 희망이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물론 우리가 이란 느닷없는 정말 침략 전쟁이죠. 그 이란 전쟁 때문에 세계가 에너지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저희가 10시부터 경제 전문가 그리고 국제 정치 전문가 두 분 모셔서 말씀을 좀 듣겠지만 대통령 실제 에너지 문제로 잠이 안 올 정도로 생각보다 매우 심각하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언제까지 이 화석 연료에 의존해서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면 뭐 삥삥 돌아서 지금 보니까 뭐 바브엘만 대부 해협을 지나 아니면은 뭐 희망봉 아프리카를 돌아서 와야 된다 뭐 여러 가지 오늘 많은 언론들이 이제 그런 내용들을 보도하고 있는데 자급자족할 수 있는 방안은 없겠냐, 신재생 에너지로 돌파할 수 있는 비전을 만들 수는 없겠냐, 이런 고민까지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우리가 노력을 하고 정말 정이 안 돼서 화석 연료를 필요한 것은 쓰고 이렇게 에너지 대전환을 하지 않으면 늘 이런 그 중동의 위협에 우리가 출렁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가급적 다 전기차로 바꾸고, 근데 보면 아시겠지만 국회의원들 타는 차 전기차 아니죠. 네, 이거 필요하다. 집안도 빨리빨리 전기 난방으로 바꾸고 뭐든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재생에너지로 전환하지 않으면 지금은 그렇다 치더라도 미래가 더 걱정이 되는 상황이다라고 우려를 한 것입니다. 특히 제주도의 전기차 전환과 관련해서 비상 상황인데 너무 느리다. 렌트카를 100% 전기차로 바꾸겠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정책도 과감하고 빠르게 이행을 해야 된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대통령이 속도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취재에서 말씀드린 바대로 참모들한테 실제로 이제 총선이 다가오면 또 되겠냐, 이게 쉽지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3년 안에 할 수 있는 개혁을 빠르게 해야 된다. 그래서 5년간 가장 많이 개혁한 대통령 이렇게 기억에 남는 그런 역사를 좀 만들고 싶어 하시는 거 아닌가. 근데 그 뭐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그래서 굉장히 역대급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TK에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취재에서 박정희 이후에 가장 잘하는 것 같다라는 평가가 TK 지역의 어르신들의 입을 통해서 확인이 되고 있다. 내일 저희가 대구 지역에서 활동하는 기자 한 분 초대해서 말씀을 들어볼 예정인데요.
상황은 그렇다라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주와 육지를 연결하는 해저 터널 그리고 제주도 안의 제2공항 신설 문제에 대해서도 찬반 양론이 굉장히 격화됐었는데요. 경청하면서 즉석에서 뭐 어떻게 의견이 다른 거냐 직접 막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특히 해저 터널과 관련해서는 이거 하지 말자는 의견이 많은데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라고 해서 좌중에 폭소가 터지기도 했었고요. 찬반 비율이 엇비슷하게 나왔던 제주 2공항과 관련해서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판단하세요라고 입장을 유보하기도 했습니다. 혹시 제주 타운홀 미팅에 참여했던 분들 계십니까? 네, 댓글창에 관전평 남겨주시면 제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준비한 소식 역시 영상으로 우선 만나보시겠습니다.